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과 그 다음에 한 10시 좀 지나서부터였나요?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우리 대형주들 위주로 또다시 한번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셀트리온 형제들도 장 중에 좀 꽤나 큰 하락을 연이어 이어오다가 좀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 오늘은 간만에 또 양봉을 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이에요. 녹화 기준이고요. 녹화 기준으로는 일단 좀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약업종이 지금 끝났다,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주도 업종 자체가 지금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곳 자체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 업종들이 침체를 맞고 있는 거는 사실 뭐 부정할 수는 없는데, 중장기관점으로도 막말로 이게 지금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약 업종들이 우리와 인류가 존재한다면 같이 가야 되는 업종이란 말이죠. 그동안 신약들이 개발이 되거나 어떤 뭐 새로운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처럼 이런 시기를 토대로 해서 뭔가 바이오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수급적으로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주도해왔던 어떤 작년부터 해서, 왜냐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뒤따라오는 대형주들, 실물 경기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대형주들 위주로 또다시 수급이 이제 변해갔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약 업종이 굉장히 침체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끝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이 끝날 수가 없죠. 그럼 인류가 같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이탈이 많이 되고, 또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트렌드에 못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하지만 정말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성장성이 그대로 아직 뚜렷한 기업이라면 오히려 잠깐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휴가 갔다 온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 테니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여러분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켜놓을게요. 화요일날 2시 반, 죄송합니다. 자, 화요일날 2시 반 기준으로, 그쵸? 이렇게 해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갑자기 또 내려앉았는데, 오늘 저점을 마이너스 5.5%까지 내려놓고서 지금 0.4%까지 올려온 상황.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도 저점을 마이너스 6%까지 내린 다음에 지금 1.1%까지 강하게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거의 6%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보여온 상황입니다. 자, 물론 최종적으로 종가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은 뭐 단가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대가 의미를 좀 두고 싶지는 않고요. 자, 우리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 우리 한병화 애널리스트, 이분이 사실 좀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목표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 해외에서도 긴급 승인이 충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임상 이상에서 긴급 승인에 충분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 환자들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위약 투여받은 대상자들 대비해서 3.4일 정도, 한 8일에서 9일 정도가 이제 한 5.5일 정도로 이제 좀 낮춰진 거죠.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개선됐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는 6.4일 정도, 13일에서 6.6일까지 굉장히 큰 폭의 기간을 단축을 시켜주면서 이제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대한 반응 이상이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 이슈도 전혀 없었죠. 이번 임상은 조건부 허가를 위한 중증으로 가는 비율 차이를 보는 목적이고, 3상에서는 임상의 규모를 키워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하면서 2분기에 해외 긴급 승인과 수출을 동시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뭐 개당 뭐 이렇게 도주당 얼마 해가지고 뭐 단가도 추정되는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고요. 하지만 뭐 또 여기 보시면 일부 미국 정부에서 1차 구매가 30만 도주였고, 최근에 2차 구매에서도 125만 도주 해가지고 26.3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목표 주가 기준 2023년 PER은 기존의 35.6배에서 39.6배로 상향되었다. 뭐 사실 이런 PER, PBR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딱 들으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자,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가치 산정에 미국 시장이 개화하는 원년인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밸류를 앞으로의 컨센서스를 추정치를 토대로 해서 밸류를 좀 측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반복될 팬데믹은 셀트리온에게 제2의 레키로나주를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됐든지 어떤 신종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또 다가오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른 경쟁사와도 전혀 밀리지 않은 그런 능력을 이번에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두 개의 성장 동력을 보유할 것이다. 기존의 제품군들도 굉장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중증도 확대라든지 또 그 다음에 판매가 가능한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존 제품들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같은 제품들도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요 판매 비중도 높아지고 매출도 증가를 보이고 있고 하다못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여파가 있었지만서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도 기록을 했었고 그래서 괜찮은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간에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 혹은 그 시세적인 측면으로 다 반납 절차가 이루어지면 다시 본래의 그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매력이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레키로나주에 대한 판단들이 엇갈리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 그렇죠? 데이터가 부족하다. 뭐 아직 뭐 환자가 어쩌다 뭐하다.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니까 괜히 겁먹고 시세 밀리니까 수급적으로 또 투심 악화가 되고 그래서 매도가 또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임상이 실패하거나 끝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반등을 보였던 그런 시세들이 다 반납됐어요.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너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도 좀 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팩트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급 개발 능력을 보인 것이다. 가치평가 상향이 될 중요한 이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두자라는 의견인 거예요. 모든 증권사들도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 또한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세를 만들어준 게 단기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출발점과 지금 현재 오늘 단가적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의 시세율을 다 반납해서 지금 결국에 거의 출발 시점까지는 돌아왔습니다만 이거는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요? 왜? 임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단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가 대비해서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점 찍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보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점이 96,800원인데 현재 우리 어제 저점까지만 하더라도 84,100원이었어요. 그러면 96,800원에서 84,100원 계산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15%가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꼭대기에서 15%. 누군가는 여기에 샀단 말이죠. 누군가는 단가가 이 단가이신 분이 분명히 누군가는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체결이 됐으니까 저기 저렇게 기록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좋았던 것 대비해서 현재를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단타 수정 항상 그냥 존버하라고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존버를 해야 될 정보 존버를 해야죠.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존버만 해주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좀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비중이 오버되거나 너무 막 몰빵을 해서 진짜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은 항상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듦을 견뎌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가져가셔도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네요. 왜? 뭐 좋은 기업을 들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적인 투자는 반드시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아직까지도 뭔가 거래가 다소 조금 더 있어요. 평시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눌려주면 저는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해보려고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님들께도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제약업종들 지금 엄청 많이 빠졌어요. 다른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도 예를 들어 뭐 종근당 홀딩스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기타 밖에 뭐 녹십자셀이라든지 뭐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뭐 다른 게 많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우리 상위 안에 머물러 있는 뭐 시즌 같은 기업들도 좀 이렇게나 많이 빠지고, 그래서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반대 매매가 또 속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순탄치는 못해요. 근데 이 변동성 자체는 클 거예요. 계속해서. 왜? 올라갈 때는 가는 말에 뛰어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 빠질 때도 중간에 던져버리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반드시 인지하고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트렌디함을 우리가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패닉장, 우리 최근에 시장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좋지 못했어요.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좋지 못하거나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기업을 그 안에서 잘 골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패닉 리스트를 작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패닉 리스트. 패닉이 왔을 때 내가 좀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종목은 지금이 기회야 하고서 잡을 수 있게끔 이 패닉 리스트를 작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은 그런 종목들을 지금 시장이 최근에 조정받을 때 계속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을 언급드리기는 뭐 몇 종목만 언급드리겠지만,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지금 추세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뭐가 있죠? CJ EN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DNC 미디어 오늘 10%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업사이드는 더 커요. 신고가 이상으로 볼 건데 지금 뭐 정배열 초입 진입하면서 추세를 돌려버리고 실적도 괜찮은 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저렴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왜? 최근에 하락하고 나서 많이 올라오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스윙 패턴으로는 약간 이런 세원 같은 거 제가 추천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대덕전자도 오늘 아침에 좀 잠깐 짧게 단타로 접근을 했지만 이거 스윙 패턴으로 지금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14,000원만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14,000원에 최대한 가깝게 매매를 하시되 14,000원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마이너스 한 4, 5%에서 대응을 해도 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의 수급이 이탈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다시 유입이 돼요. 왜? 더 안 오른 종목들을 찾게 되는 거거든.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 종목이 다시 갈 거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 좀 많이 눌려온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어쨌든 반등의 여지는 좀 있다라는 관점이긴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대덕전자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일 아침에 시가 밑으로 가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거래가 호가가 빡빡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잡는 것도 맞다라고 보는데 14,000원까지 손절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참사가 났어요. 지금 수익 인증의 이미지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VIP님들이 보내주신 게 싹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지금 뭐 15일, 14일 거밖에 제가 다시 캡처를 해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냥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데, 야,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CJ 제일제당 여기 이런 거 남아 있네요. 그렇죠? DNC 미디어도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4%인데 지금 벌써 이렇게 10% 이상, 오늘만 해도 10% 이상 날아오잖아요. 두 자릿수로 다 올려다 드리려고 아무튼 그런 거 좀 비교를 해드리려 했는데, 야, 이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 봐야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뭐 그렇게 긴장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기회가 있다라기보다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너무 좋은 단가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한번 좀 담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덕전자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형제들도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잘 들고 계시는 게 좋겠다. 아침에 무섭다고 자꾸 집어 던지면 결국에 오후장 돼서 올라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고점에서 샀다 해도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손절을 한다? 그거는
아직은 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냥 시간적 투자를 병행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나의 매도를 지금 여기 와서 인정하는 거는, 손실을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오히려 계좌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유를 좀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우리가 추후에 뭐 리딩을 이어갈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꼭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종목들인지를 제가 VIP 회원님들께 날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그 종목들을 제가 계속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아시면 누구든지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 주시고요. 최근에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뭐 제가 막 리딩 비용을 높게 하고, 이거는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진입 장벽을 낮춰 드리고자 이렇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꼭 끝나기 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올해 좋은 시장이 될 건데, 최근에 뭐 꼭 조정받는다고 무조건 올해 시장이 망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경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2021년의 지금 초반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내년 말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또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거, 너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참여해서 저랑 추후에 아주 좀 즐겁게 또 오늘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